굶어도 20대처럼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복부와 엉덩이, 허벅지 등 하반신에 지방이 쌓여간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해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멈출 수 없다.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쉽게 피곤해진다. 35세 이상이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7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정도는 해당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살이 찌기만 하고 빠지지 않을 때 읽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기무라 요코 니시자와 미카, 옮기니는 장은주, 펴낸 곳은 현대지성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살이 찌기만 하고 빠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은 어떤 체질인지에서부터 35세 이후부터 다이어트는 달라져야 하는데 그 이유와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들,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을 위한 다이어트 팁들, 예를 들면 잠이 모자라면 정말 살이 찌는지, 단맛 중독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와 같은 다이어트 팁들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있죠. 살이 찌기만 하고 빠지지 않을 때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갱년기 전후에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까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자꾸만 살이 쪄요. 굶어도 왜 체중은 꿈쩍도 하지 않을까요?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옷맵시가 예전 같지 않아요. 먹는 양을 줄여도 심지어 굶어도 체중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까닭은 나이 들면서 살찌기 쉽고 잘 빠지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나이살이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경우 보통 35세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35세에 벌써 나이살이라니 믿고 싶지 않겠지만 당신의 몸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아침을 거르거나 주말 단식 같은 극단적인 식사 제한 혹은 녹초가 될 때까지 격렬한 운동을 했는데도 웬만해서는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기 힘들었던 경험을 하지 않았나? 한방의학에서는 35세 이후에 볼 수 있는 나이살인 나이에 따른 비만을 젊은 시절의 체형 변화와는 구별하여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신허살로 파악한다. 신장은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는 한편 노화와 여성 호르몬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오장 중의 하나다.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하복부와 엉덩이, 허벅지 등 하반신을 중심으로 지방이 붙는다. 특히 여성은 35세를 기점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한 해 한 해 다르게 살이 찔 운명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운명인 양 가만히 앉아 살이 찌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 비만은 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생활 습관병의 발병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꼭 관심과 주의를 요해야 할 질병이다. 이 책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 살이 쉽게 찌거나 찌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 호르몬이 아직 충분한 35세 이후의 프리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점차 줄어드는 폐경 전 갱년기 전기 45세에서 50세, 여성 호르몬이 거의 없는 폐경 후 갱년기 후기 50세 이후 세 시기로 나눠 각각의 수비와 공격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성지에서는 매호마다 빠지지 않고 온갖 다이어트법이 등장한다. 하루에 몇 리터의 물을 마시고 살을 뺐다는 경험자의 사례부터 최근에는
글루텐 프리나 당질 제한을 내세운 기사도 자주 눈에 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도 있겠지만 다이어트의 성공 공식을 아무리 따라해도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분도 많다. 살이 찌는 요인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누군가는 성공한 다이어트법이더라도 자신과 체질이 맞지 않으면 어떤 시도를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한방의학의 관점에서 말하면 여성은 누구나 35세를 분기점으로 살이 찌기 쉽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살찌기 쉬운 몸을 관리해야 한다. 35세 이후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 여성의 몸은 7년마다 바뀐다. 예전에 25세는 여성 피부의 분기점이라는 화장품 광고 카피가 있었다. 한방의 관점에서 여성의 체형은 35세가 분기점이다. 놀랍게도 2000년 전부터 증명된 인체의 비밀이다. 여성은 28세를 정점으로 음식을 소화하고 연소하는 힘이 내리막길을 걷는다. 그리고 35세를 기점으로 소화 흡수가 채 되지 않은 음식물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되어 체내에 정체되기 쉽고 그 결과 체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는 숫자 7과 연관이 있다. 여성의 절정기는 28세, 7년 후인 35세는 체형의 분기점. 많은 여성이 월경주기나 피부의 신진대사 주기가 7의 배수인 28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성에게 7이라는 숫자는 그 비밀의 열쇠가 되는 숫자다. 중국 최고의학서 황제내경 소문에 따르면 여성의 몸은 7배수의 연령대마다 변화가 찾아온다는 구절이 있다. 덧붙이자면 남성은 8의 배수다.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현대에 맞게 알기 쉽게 소개하겠다. 7세에 영구치로 바뀌고 머리카락이 길어진다. 14세에 월경이 시작되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21세에 여성으로서 몸이 성숙하고 키가 다 자란다. 28세에 근골이 실해지고 머리카락의 성장이 정점에 이르러 몸 상태가 가장 충실하다. 35세에 얼굴의 윤기가 가시기 시작하고 머리카락과 뺨의 탄력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42세에 얼굴의 여임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흰머리가 난다. 49세가 되면 폐경하고 육체가 쇠하기 시작하여 아이를 품기 어려워진다. 49세에 폐경을 맞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대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50대 전후로 거의 같다. 또한 여성의 몸 상태가 28세의 정점에 이른다는 점도 현대의학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황제내경 소문은 약 2000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의학이 진보한 현대에 와서도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맞고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살이 찌거나 먹는 양을 줄여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다며 갑작스러운 체질과 체형의 변화로 고민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환자들을 접하다 보면 다이어트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올바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하다. 조금만 식사량을 조절하면 체중이 금방 떨어졌던 20대 때와는 다르다. 웬만해선 살이 빠지지 않는 분기점을 맞이한 사람이 체중을 조절하려면 앞서 설명한 여성의 몸 변화에 따른 이해와 더불어 다이어트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35세 이후의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들. 지질은 나쁘다. 지방을 뺀 다이어트가 더 위험하다.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살이 찐다. 건강검진 시 혈액검사로 측정되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질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시기도 35세 이후부터다.
그래서 보통은 몸속 지방은 낮추려고 하고 이는 다이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으로 혈중 지질 수치가 포함되면서 지질은 무조건 나쁘다고 믿는 경향마저 크다. 그러나 지질은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우리 몸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물질이다.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살이 찌고 웬만해서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콜레스테롤은 37개 주나 되는 사람의 몸 세포를 지키는 성벽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막과 여성 호르몬을 비롯한 다양한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또한 간은 몸의 에너지를 지방의 형태로 축적하는 장기인데 이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담두산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죠.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면 지방 분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단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증가하면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어책으로 또 다른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살찐다. 근육이 붙으면 냉증이 해소되어 대사가 활발해진다. 체중은 늘어도 대사가 활발해져 살찌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라고 하면 에어로빅이나 조깅처럼 심박수를 올려 에너지 소비를 높이는 유산소 운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려면 식생활 개선과 유산소 운동에 몰두하거나 양쪽 다 어려울 때는 근육을 붙여 몸 자체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 근육 트레이닝은 체중이 늘고 몸도 두꺼워지는 것 같아서 싫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다. 근육 트레이닝이 왜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중요한지 설명하겠다. 근육은 왜 지방보다 뛰어난가? 여성은 남성보다 냉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냉증이 살찌기 쉬운 몸으로 이어진다. 몸에 피하 지방이 붙은 쪽이 냉증을 해소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이 외부의 추위로부터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각해보자. 첫 번째 오해, 식사량을 줄이면 살이 빠진다에서도 설명했지만 지방 자체는 대사작용을 하여 열을 발산하는 효과가 낮아 몸을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지방보다 대사의 효율이 좋은 것은 근육이다. 근육에는 운동 능력을 키우는 것 외에 몸에 열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근육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몸이 열을 생성하는 능력이 높아져 체온이 올라간다. 그리고 냉증의 해소는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기초대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소비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도 떨어지고 특히 여성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진다. 줄어든 근육량을 늘리는 근육 트레이닝이야말로 차갑지 않은 몸, 에너지를 소비하기 쉬운 몸,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작용을 돕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식욕이 당길까? 스트레스 살이라는 말이 있듯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심코 단 것에 손이 가 과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살이 찐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게 될까?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것과 관련이 있다. 자율신경은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경으로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위해 작용한다. 자율신경에는 낮에 활동하는 동안 우세하게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휴식할 때 활발해지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몸은 스트레스에 지면 안 된다는 전투 태세에 들어가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진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과도해지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좀처럼 잠을 잘 수 없는 등 부교감 신경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살찌기 쉬운 체질과 연관되는 이유를 오장과의 상호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장기와 장기의 기능을 오장육부로 나타내고 오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을 가리킨다. 오장은 서로의 작용을 증강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스트레스는 오장 중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간과 관련이 있다. 간은 위에 해당하는 비장의 작용을 억제하는데 스트레스로 간이 손상을 입으면 비장의 작용이 억제되어 과식과 같은 형태로 식욕 이상 증상이 생겨 살이 찌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과다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살찌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옳지만 어디까지나 주의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일절 없는 상태에서 살이 빠진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다.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의 작용이 자극을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대사도 높아질 뿐 아니라 지방분해도 촉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다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도 35세 이후에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는 모두 마이너스다. 뭐든 가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적절한 스트레스로 몸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게 이상적이라 하겠다. 잠이 모자라면 정말 살이 찐다. 최근에는 워라밸을 지향하여 이른 퇴근과 기가를 권장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여전히 보기 드물다. 사실 일찍 자고 일어나는 것은 다이어트에 강력한 효과를 준다. 반대로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항상 잠이 모자라 그만큼 살이 찌기 쉽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수면 시간이 짧아져 살이 찌기 쉽습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는다. 자는 동안은 깨어 있을 때보다 기초 대사량이 낮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 오히려 살이 빠지지 않나요? 물론 수면 중의 기초 대사량은 낮과 비교해 봤을 때 6에서 19% 정도 낮다는 데이터도 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의 문제점은 기초 대사의 차이 이상으로 수면 시간이 짧다는 데 있다. 그와 관련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다. 먼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그룹의 해석이다. 32에서 49세원 남녀를 대상으로 비만도의 지표인 BMI와 수면시간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사람은 수면시간이 7에서 9시간인 사람보다 비만율이 73%나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는 30에서 60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학 역학조사다. 5시간 잠을 잔 사람은 8시간 잠을 잔 사람에 비해 식욕을 부추기는 공복 호르몬 그렐린이 15% 증가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시에는 잠자리에 든다. 신데렐라 수면이 필요한 이유. 한방을 포함한 동양의학에서는 하루의 에너지 흐름도 음과 양으로 나눠 생각한다. 오전 중에는 양의 에너지가 서서히 강해져 종호의 최고조에 달한다. 그 후로 양의 기세는 점차 약해져 심야 12시 전후에 음으로 바뀐다. 한밤중인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음의 에너지가 정점에 이르고 새벽이 가까워짐에 따라 서서히 음이 약해지며 다시 양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원래 음의 에너지가 높은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는 몸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휴식으로 기와 혈을 보충해야 한다. 또한 수면은
처음에는 얕은 수면, 렘수면 상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깊은 수면, 논렘 수면으로 옮겨간다. 성장 호르몬은 취침 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인 깊은 수면 상태일 때 분비되고 얕은 수면 상태에서는 분비가 억제된다. 에너지가 혈액을 충전하여 제대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골든타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경이다. 따라서 그 시간대는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역산하면 오전 0시가 그 마지노선이다. 오전 0시를 넘기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이 다이어트 효과도 사라진다. 따라서 신장이 관장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려면 충분한 논렘 수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깐 졸기보다는 푹 자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맛 중독에는 신맛으로 맞선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단 것이 당긴다는 분들이 많다. 예로부터 감초는 초조함을 가라앉힌다고 했는데 초조할 때 설탕의 수십 배나 되는 단맛을 지닌 감초를 처방하면 기분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실 단 것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분이 진정된다. 하지만 역시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오장과 오미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단맛은 위장의 작용을 돕기는 하나 과하면 신장에 손상을 준다. 나이살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장의 에너지인 신기가 줄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엇보다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단 것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긴 하더라도 멈출 수 없을 만큼 단맛에 길들여져 있다면 위험하다. 35세 이후라면 특히 피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조금 먹어야지 하고 마음먹어도 웬만해서는 냉정히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이라면 신맛식품을 섭취해본다. 오미의 관점에서 볼 때 신맛이 단맛을 억제해주기 때문이다. 신맛식품으로는 매실절임이나 식초, 자몽, 크림베리, 자두, 버찌, 딸기, 리치 등이 대표적이다. 단 것을 과하게 먹었다 싶으면 파블로프 겨우 조건만사처럼 신 것을 먹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자. 단 것의 과다 섭취를 억제함과 동시에 단맛 자체를 별로 원하지 않게 되어 지방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다이어트 효과도 한층 높일 수 있다. 스트레스로 초조하고 침울해져 무심코 단 것에 손을 대는 정도를 넘어 단맛 중독처럼 느껴진다면 신맛으로 상황을 극복해보자. 등뭉침을 없애면 대사율이 높아져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등뭉침을 없애는 것이다. 오장 중에 간은 자율신경뿐 아니라 근육에도 작용하므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즉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등 뭉침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몸이 긴장한 상태에서 근육이 굳어지면서 생기기 쉽다. 따라서 등 뭉침을 풀어주면 교감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다. 등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하는 것 외에 뭉침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혈을 소개하겠다. 간수는 예로부터 문자 그대로 간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지어 뒤쪽 후크가 닿는 부분에서 손가락 2개 너비만큼의 바깥쪽 자리에 있는 혈이다. 또한 간에는 혈액을 저장하여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있어 자율신경의 작용을 정돈하면 온몸의 혈행이 좋아져 대사도 높아진다. 간을 돌보면 나이살을 방지하는 트레이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살이 찌기만 하고 빠지지 않는다면 이것부터 시작한다. 심호흡으로 신장을 단련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간을 케어한다. 운동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양생 중 하나다. 한방의 관점에서 35세 이후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호흡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한방에서도 서양의학에서도 공통적으로 폐를 꼽는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신장 역시 호흡에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폐는 공기를 들이쉼으로써 후천적 기를 만들고 신장은 폐로 들이신 기를 체내 깊숙이 넣는 기능을 돕는다. 이때 깊이 들이쉬는 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면서도 빠른 방법은 평소 복식호흡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이다. 호흡은 신장을 단련해주므로 나이살 대책에 있어서 필수로 하겠다. 니시자와 선생이 소개하는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먼저 호흡과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고 할 만큼 호흡은 중요하다. 근육이나 관절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얕고 짧은 호흡을 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져 있을 때가 많으니 운동 전에는 먼저 깊고 긴 호흡을 한다. 자세를 정돈하면 몸의 다양한 기능이 개선되어 운동 효과도 높아진다. 평소 얕고 짧은 입호흡을 하는 사람은 코로 숨을 들이쉬고 심호흡을 하려고 해도 깊이 들이쉴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좋아하는 꽃의 향을 천천히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깊은 호흡의 요령을 터득하자. 프리갱년기에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 35세부터 체형이 바뀐다고 하지만 35세와 55세는 오장의 작용이나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다르다. 35세에는 35세, 55세에는 55세에 맞는 방법을 도입하여 당당하게 나이살에 맞서 나가자. 갱년기는 폐경 전후 약 10년간으로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보통 50세로 보고 있다. 35세에서 45세까지는 일반적으로 아직 갱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프리갱년기다. 초조함이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게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한다. 초조함이나 심한 스트레스가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에너지는 적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격히 우울해진다.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초조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초조함이나 화의 원인은 호르몬의 일종인 카테코라민의 작용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카테코라민을 분비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카테코라민은 투쟁 호르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트레스와 싸워 몸을 지켜주지만 스트레스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몸의 방위 반응이 지나치게 작용하여 카테코라민의 분비에 이상이 생긴다. 그 결과 초조함이나 화 같은 반응이 생긴다.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효과적인 것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다. 초조한 기분이 들 때는 평소보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함유된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후 뇌는 단백질이나 칼슘 등의 미네랄 소비량도 많으니 이러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갱년기 전기에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 45세를 지나 폐경 평균 연령인 50세에 이른 여성을 갱년기 전기로 보고 이 시기에 나이살 대책을 세워본다. 갱년기 전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월경불순이 되고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초조해지는 등 갱년기 특유의 변화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에너지가 없어지는 허우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나 혈, 수 같은 한방에서 몸의 균형을 판단하는 요소인 순환이 나빠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순환이 나빠지면 대사가 저하되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므로 프리갱년기보다 더 살이 찌기 쉽다. 양생이나 운동으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아침이 소화 안 됐다면 점심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유명한 유학자로 84세까지 장수했던 가이바라 에키겐이 건강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저술한 양생훈에는 식사와 소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아침이 아직 소화되지 않았다면 점심을 먹어서는 안 된다. 과자 같은 간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점심이 아직 소화되지 않았다면 저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전날 밤 저녁이 소화되지 않았다면 아침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다음 식사를 하고 싶을 때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술과 고기를 끊어야 한다. 요컨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모두 소화시킨 후에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규칙적인 식사 횟수가 반드시 하루 3번일 필요는 없다. 만일 자신의 식사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면 저녁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차라리 거르는 식으로 위를 비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아침을 먹는다. 변의 배출이 원활하고 평소보다 상태가 좋다면 이전까지는 과식했던 셈이다. 갱년기 후기에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 갱년기 후기는 폐경을 맞아 여성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 있는 신장의 작용이 저하하는 신호 상태가 두드러진다. 몸 전체가 호호 상태로 향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정체되기 쉽고 본격적으로 사갑의 체형으로 바뀌는 것이 갱년기 후기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령 증가로 위의 기능이 약해지면 이전과 똑같은 음식과 양을 먹는 일이 어려워진다. 이 현상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한 갱년기 전기와는 명백히 다르다. 후기는 먹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 게다가 신장의 기능도 떨어져 몸 전체가 차가워질 뿐 아니라 대사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발산도 줄어 지질이 정체되기 쉽다. 영양실조로 살이 찌는 것을 막으려면 단백질을 섭취한다. 아이스크림이나 견과류, 초콜릿 등을 간식으로 먹는 것에 따른 폐해도 있다. 간식으로 배를 채우고 밥맛이 없어 점심이나 저녁을 잘 먹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영양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다. 50대 초반의 한 환자는 폐경 후 1개월 만에 4kg이 늘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초조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종합검진 결과 철결핍성 빈혈과 저단백 혈증, 비타민 B군 결핍증이었다. 즉 영양실조 상태가 의심되었다. 환자는 평소 식생활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파스타나 덮밥 같은 일품 요리나 점심은 과자나 케이크 같은 간식류로 때울 때가 많아요. 속이 불편할 때는 물에 밥을 말아 먹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전과 같은 식습관이어도 신장과 위의 에너지가 명백히 쇠퇴하는 연령대에는 약간만 편식하거나 몸을 보살피지 않으면 몸 상태가 체형의 변화로 즉각 나타난다. 이 환자의 식생활 개선 포인트는 과일을 먹는 것과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었다. 1년 후 이 환자는 검진에서 검사 수치와 몸 상태가 현격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력 저하를 예방하는 운동의 효과로 대사가 높아짐으로써 갑작스러운 체중의 증가도 없어져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한다. 5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염두에 둔 식생활을 하자.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 앞부분에 보면 체질에 관한 설명이 있었어요. 한방에서는 피부, 근육, 지방, 고, 혈, 기가 전체적으로 고루 균형을 잃은 상태를 이상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고는 체지방, 혈은 혈액, 기는 에너지를 말한다고 해요. 반대로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살이 찐다고 합니다. 체질에는 식독, 어혈, 수독 체질이 있는데요. 식독 체질은 음식이 체내에 정체되는 유형이고 어혈 체질은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유형, 수독 체질은 물의 순환이 나쁜 유형입니다. 살이 찌는 것을 막으려면 체질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책에는 나의 체질을 파악하기 쉽도록 체크리스트가 각 체질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본인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아직 모르고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죠. 35세 이후 프리갱년기, 폐경 전 갱년기, 그리고 폐경 후 갱년기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느 연령대이실까요? 각자 본인의 연령과 시기에 맞는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운동관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셔서 나이는 거스를 수 없지만 갈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몸과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